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5월 9일 2시에 종로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내용은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 또 이 순간부터 해당 시설은 영업을 중지하고 만약에 영업을 해야 되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전했습니다. 코로나19와 열심히 싸워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조심스럽게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단 몇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물거품이 돼서야 되겠느냐라며 몇 사람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진 것에 시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클 수밖에 없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란다며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때가 있잖아요.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으로 인해서 2주 사회적 거리를 저희가 발표가 돼서 실천을 할 때 두 부류가 있었죠. 누군가는 2주만 연기할 것처럼 얘기를 한다. 또 뭐 2주 연기되겠지 하고 이제 불평불만을 늘어났던 국민들이 있었던가 하면 2주간의 기간을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기간을 이겨낼지 긍정적 행동으로 애쓰시는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네, 저는 전자는 아니고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전하는 시민도 있었고 이웃을 돌아보며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전하는 이웃님들도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센터는 갈까? 뭘 먹을까? 편의점 음식만 먹는 건 아닐까? 뭐 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센터장님을 통해서 그들의 소식을 잘 전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한시름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봉사분들도 늘어나고 또 모든 국민들은 그 2주라는 기간 동안 다들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대처해 나갈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난국이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고 사회적 거리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또 이렇게 전환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우리 막내도 사회적 거리라는 것이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되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도 알만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게 모여 행동을 하고 아직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때 무지한 젊은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디를 가도 또 열심히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그런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시는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젊은이들까지 함께 욕을 먹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은 모두가 백신이 되어서 이 코로나 기간을 잘 이겨내자고요. 개인의 그리고 이제 그 리플을 보시면 뭐 개인의 의견 차는 충분히 자유민주 국가에서 비난과 비평의 소리는 또 나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서울시장이 방역 경제활동 같이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태원 클럽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걸 따라서 정말 더 이상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진을 통해 또 여러 기사를 통해 봤는데 정말 줄을 200m 넘게 서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클럽을 이용하고 하룻밤에도 거기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이 저희 젊을 때하고는 정말 많이 달랐고, 표를 보면은 그 어린이들도 알고 있는 사회적 거리를 땡땡땡들은 모르냐 하면서 욕하는 분도 있고요. 뭐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집단 감염이 일어났으니 다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연휴를 걱정돼 입학식도 미룬 상황이고, 계약을 미루고 있는 등교 시기도 미뤄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늦장 대응이니 외양간 고치기니 뭐 어디 돈 먹었니 하는 식으로 지금 정말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뛰고 있는 관계자분들과 대표들, 서울시장 모든 이런 분들에게 의견들을 이렇게 던지는 불들, 이런 의견들은 아니,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한마디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되니까, 뭐 학부모 입장, 엄마 입장, 뭐 사업가들은 죽어나냐, 사업가 입장, 또 청년 입장, 또 실버, 뭐 지자체 입장이 너무 많습니다. 같이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겠죠. 다 정말 혜택을 드리고 싶고 해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냈던 공약을 막 주변에서는 또 우리는 뭐냐, 사업하는 사람도 뭐냐, 뭐 직장 막 이랬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물론 국민 모두가 애쓰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뭐 누가 만들어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대표들과 정부와 전혀 다르죠. 내 입장에서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은 임산부와 또 어르신들, 어린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정말 묵묵히 약자세요. 정말 가장 강하게 코로나19를 잘 지켜내고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그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이 최고여서 사실 그들을 지지하고 뽑아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그래도 이 사람이 잘하겠다, 국민 입장에서 잘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것입니다. 누가 강제해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대표하여 일하는 정부 책임자들은 다병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열심히 애쓰시는 계시는 분들에게 자괴감을 더해주는 험담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이번 감염증 코로나19 재앙 앞에 방역 대처 능력에 대해서 신뢰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10명 중 8명 시장이 보여준 방역 대책을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국민들이 백신이라는 신념으로 더 이전보다 힘을 합쳐 협력하여 이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